근데 성격은 또 바뀌잖아요. 사실 잘 안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. 단지 그럼 뭐가 바뀌냐? 자기 성격의 표현을 조심을 하게 되는 거겠죠. 남궁 사장님, 네. 3살 버릇 80까지 간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. 이런 말도 있고. 근데 성격은 또 바뀌잖아요. 일단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성격이 형성이 되면 사실 잘 안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. 단지 그럼 뭐가 바뀌냐? 그 성격을 방향과 정도로 생각한다면 방향은 안 바뀌고 정도는 좀 바뀌는 것 같아. 아주 그랬던 사람이 덜 그렇게 되는 건 있지만 이쪽으로 나 있던 성격이 저쪽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사람을 고쳐 쓴다 안 고쳐 쓴다는 것도 성격의 방향을 고쳐 쓰는 건 아니고 정도를 좀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하고 하는 거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는 되게 날카롭고 막 까칠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 나이 먹더니 좀 순해졌다. 그럼 방향이 바뀐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덜 까칠해진 게 맞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까칠하고 조그만 거에도 짜증을 내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허허하고 허영적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아주 까칠했던 사람이 덜 까칠해지고 아주 허영적인 사람이 덜 허영적인 정도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위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의사나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강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야지 살아남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덜 강박적이 되는 사람 친구들을 좀 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더 강박적이 되는 사람도 있죠. 나이가 들면서. 근데 강박적이었던 사람이 헬렐레로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정도가 바뀐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심해지고 어떤 사람은 약해지는 거는 왜 그럴까요?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뭐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강박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뭐 위험한 일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점점 더 강박적이 돼가겠지만 또 나이가 7, 80이 돼갖고 강박적이 되는 거는 뇌의 변화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뇌가 변하기 시작하면 뇌가 위축이 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면 그거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점점 강박적이 돼가고 까칠해지고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. 나이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. 그렇죠. 그거는 해부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감정을 통제하는 전전두엽이 위축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고집이 세진다. 또 작은 일에도 성을 내고 화를 낸다. 잔소리가 많아진다. 그런 것들은 그 뇌 기능의 변화하고 뭐 완전히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물론 나이가 들었을수록 허용적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잔소리에 대해서 허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이 30대잖아. 직장에서 자기가 잔소리할 대상이 별로 없잖아요. 하고 싶어도 자기 위치가. 근데 주관님 정도 되면 50대 후반이 돼가면 눈에 보이면 다 말해도 돼.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?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. 쉽게 얘기를 하면. 따라서 주관님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비슷해진다니까. 또 경험이 많으니까 눈에 뵈는 것도 많고 또 그 말을 해도 되는 분위기니까 30대 PD는 못하는 거를 50대 주관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사회 구조나 이 스트럭처 자체가. 그러니까 쉽게 한다니까.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얼마나 억제하느냐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. 소위 말해서 점잖게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늙어가려면 그거를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야. 디폴트는 많아지는 거니까. 뭐 주머니를 열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근데 뭐 나이가 많으면은 뭐 어르신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돈 내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면 돈을 안 내고 있으면 점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더 내라는 뜻이지. 근데 보통 성격이라는 게 뭐 같이 사는 사람, 주변 사람들, 그리고 본인의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변하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인생에서 사람이 성격이 좀 변하는 어떤 계기, 터닝 포인트 이런 것들이 흔히 존재합니까? 그게 주로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아니, 성격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의 표현을 조심을 하게 되는 거겠죠. 있는 대로 표현을 했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는 거.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항상
자식이나 환자들한테 강조하고 저 스스로한테도 강조하는데 내가 어떠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 못마땅한 게 막 보여. 내 성격 때문에.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. 그 빵을 집어먹었다가 감옥을 갔다 왔다. 그럼 그 사람 안 집어먹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저 사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 진짜 속에 있는 그 식욕까지 바뀌었을까? 그거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사람들은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행동이 바뀐 걸 보고 그래도 사람은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두 말이 다 맞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못마땅해. 근데 그게 마땅하게 바뀌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보고 내가 큰 사고가 일어날 거 아닌 이상 말을 안 하는 거로 바뀌면 나는 훨씬 더 저 사람은 되게 제네러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.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서 나오는 어떤 그 표현이나 행동을 내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가 키인 것 같아요. 성격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. 행동만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옛날에 남궁기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막 뭐라 그러던 친구가 되게 유해졌네. 근데 속에서 그게 보이고 부글부글 하는 건 똑같은데 표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. 그 성격이라는 단어 말고요. 인생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인생관. 인생관이라는 거는 성격보다는 자주 바뀌는 거. 그렇죠. 바꿀 수 있죠. 그거는. 내가 젊어서 돈을 버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다가 내가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무슨 뭐 1,000억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깨달을 수 있잖아요.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건 아니다. 지금 정도 살면 뭐 예를 들어서. 근데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뀌어가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